안녕. 이자훈 노무사. 이대범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 컨텐츠로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노무사님은 전공이 경영학과시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인사관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럼 완전 그냥 전공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아, 그쵸. 몇 년 하셨나요? 저는 전공자지만 4년 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거든요. 네. 저는 완전 그 다른 학과여가지고 문화관광 콘텐츠 학과라고 하는 관광학 전공했고, 네. 저는 수험생활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저는 궁금한 게 네. 전공자가 어떤 수험 전략으로 4년 만에 합격을 했을까? 비전공자는 어떤 수험 전략으로 네. 2년 만에 합격을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왜 노무사를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먼저 이제 캐나다 교환학생 갔다가 항상 이제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동기 형한테 이제 같이 해보지 않겠냐 권유를 받아서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저희 전공이기도 하고 그냥 친구가 하자고 해서? 네. 노무사님은 근데 어쩌다가 비전공자가 노무사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불만 있으신가요? 저보다 빨리부터 하려고. 저는 원래 광고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광고회사가 업무 강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야근도 많고 일도 많은 편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근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다가 퇴사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우리 수험생활 할 때 생활 패턴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네.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지, 이게 수험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좀 규칙적인 생활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이제 씻고 바로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한 10시나 11시쯤에 이제 방을 들어와서 씻고선 뭐 1시간 정도 놀다가 자는 패턴으로.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신 거네요? 그쵸. 네.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순공부 시간은 10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은 채우지 못했어요.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알죠. 네. 근데 저는 12시간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7시쯤에 일어나면 넉넉하게 공부를 할 수 저녁 있잖아요. 7시, 12시. 그래서 저녁 7시면 12시간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중간에 점심 한번 먹고 나머지는 공부만 하면 7시부터 쉬면 되겠구나. 그치.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제 7시 계획을 짰는데, 그게 제 아침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8시쯤에 7시 알람을 듣고 8시쯤에 깹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제가 구루미캠을 했었거든요. 네. 구루미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구루미캠이라고 그 영상,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화상통화라고 해야 되나요? 줌 미팅. 네, 줌 미팅처럼 그걸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루가 끝날 때 공부 시간을 인증을 하는 거죠. 카메라 의식은 안. 카메라 그건 이제 손만 보이게 손만 보이게 이렇게 손만 찍고 찍어서?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스터디를 했는데 그게 순공부 시간 10시간을 채우는 스터디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8시쯤에 앉아서 제 손을 한번 보여주고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40분 정도 하면 잠이 오잖아요. 네. 잠이 오니까 아침이니까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두 시간 자다가 한 10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잘 때 한두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는 건가요? 그건 이제 한 1시간 단위로 일어나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잘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야매로 공부를 하고 네. 그렇게 한 12시쯤에 이제 점심을 먹고 독서실을 가요. 독서실 가면은 또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자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때리면 딱 잠이 잘 오거든요. 커피 한 잔 때리면 잠이 자요? 커피 마시면 진짜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잠을 자면 진짜 꿀잠을 자거든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좀 이제 한 5시 막 이때 되면은 또 배가 되게 빨리 고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밥버거를 제가 주로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밥버거 집에 가서 밥버거 한 30분 만에 훌룩 먹고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럼 또 배고프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면 전략에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잠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핫식스 같은 거 이제 한 입 먹고 그래서 그렇죠. 좀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한 8시, 뭐 9시쯤 되면은 지루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공부는 집에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잠들죠.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제 잠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저는 항상 12시간 목표를 했는데 12시간 못 채웠어요. 한 10시간?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노무사님 어디서 하셨어요? 저도 거의 주로 독서실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부모님한테 이제 손 벌려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돈 좀 아껴보려고
방에서 한번 해봤어요. 자취방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수험은 안 되죠. 네, 뭐 이게 침대가 옆에 있고 하니까 맞아. 그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독서실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독서실 가서 그래도 이제 제일 저렴한 이런 데 찾아가지고 집이랑 가깝고 뭐 이런 데 찾아서 거기 그때부터는 2년차 때부터는 독서실에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집에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네, 맞아. 독서실을 가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수험할 때 또 궁금해하시는 게 강사 누구 들었는지 몇 중요하죠. 회독 했는지 이거 그쵸, 진짜 그쵸. 그런 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중요한데, 강사는 누구로 들으셨어요? 저는 4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꾸셨겠네? 자주 바뀌었어요. 과목마다. 근데 이제 인사경조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많지가 않은 1년차 때는 인사경조 다 이제 최중락 강사님 거 듣다가 2년차 때 김유미 쌤이 되게 그 수험 쓰는 걸 잘 알려준다 해가지고 인사 과목만 김유미 쌤 듣고 경조는 최중락 쌤을 그대로 듣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쓰는 법 알았으니까 최중락 강사님이 나랑 좀 더 맞는 것 같다 해서 3년차부터 다시 최중락 강사님 거 듣고 마무리할 때까지는 다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생이 거의 매년 바뀌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김정일 강사님 거 듣다가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들으셨던 김경 강사님 거 듣고 3년차, 4년차 때는 이제 정성균 쌤 거를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노동법은 처음에 이제 손승주 쌤 거 듣다가 2년차까지 듣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김기범 쌤 수강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1타 강사인가 궁금해서 그때 3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기범 쌤으로 해가지고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수험 공부할 때 그 수험계 아싸였거든요. 제가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완전 비전공자로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만한 선후배도 없고 뭐 주변에 친구도 같이 준비하는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스터디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카페에서 뭐 1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 거 한번 들어보고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경조가 선택 과목이어서 김유미 선생님 인사 경조 그리고 김기용 선생님 행정 그리고 이수진 선생님 노동법 들었었는데 이수진 선생님 그 당시는 1타 강사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당시는 1타 강사 아니었는데 그분 거를 그냥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또 예쁘시고 막 이러니까 동기부여도 됐단 말이죠. 나도 예쁘신 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런 멋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멋있는 여성 신여성의 모습? 그래가지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이순희 쌤으로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일 만족스러웠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게 PC 좀 맞았네. 네, 완전. 그러면은 회독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거 막 횟수를 막 기록해놓고 이러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제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몇 회 했는지 어렴풋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기, 3기 때는 일주일에 1회독 하고 이제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범위 한 번씩 이렇게 회독을 하는 식으로 가져가서 총 2기 때 9번 회독했고 3기 때 7번 회독을 하고 마지막 시험 직전에 이제 뭐 한 4회독, 5회독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회독은 제가 몇 회독을 했는지 모르고 그 새로 보지도 않았어요, 딱히. 근데 저는 이제 시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간을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적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 몇 시간을 하느냐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회독수는 회독수는 최대한 일주일 동안 배운 것만큼 일회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양이 누적이 되잖아요. 이제 그 기수가 나아갈수록 더 많은 회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회독을 많이 해야지 이게 그 책 전체적인 그게 이해가 돼서 빨리빨리 뭔가 외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 후배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막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도 막 넘기라 하거든요. 일단 넘겨서 빨리 읽고 회독 끝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숙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막 시간을 들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일단 읽다가 한 바퀴 돌리고 오면 또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회독수를 늘리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휴식 시간은 보통 뭐 일주일에 하루 주말 쉬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뭐 휴식 시간을 막 딱 하루에 막 언제 쉬겠다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진 않았고 그냥 뭐 중간에 뭐 물 들어가거나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그냥 뭐 잠깐 조금씩 더 쉬는 정도 그렇게 하고 밥 먹고 그냥 뭐 그 고시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 그렇게 쉬었고 노동법 실강 하다 보면은 일요일날 한 5시쯤에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끝나서 이제 그때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보고 네,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쉬잖아요. 많이 공부를 쉬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스타워치가 필요한 거고 순공부 시간이라는 시간을 말이 쓰는 거여서 저도 딱히 별도의 휴게 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게
그걸 정해두면은 그 휴게 시간에 휴게 시간대로 쉬고 그리고 또 노는 시간도 논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굳이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하다가 뭐 피곤하면 쉬고 어쨌거나 순공부 시간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운동이랑 알바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수험 때는 알바는 아예 안 하고 그 이제 시험 끝나고 뭐 잠깐씩 뭐 이렇게 단기로 알바하거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운동은 그래도 이게 너무 안 하니까 몸이 막 그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것도 느껴지고 몸도 막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진짜 살려고 했던 게 이제 턱걸이 하루에 한 6, 70개 정도? 그리고 이제 뺄고빼펴기는 한 50개, 60개? 뭐 이렇게 하루에 맨날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못하세요? 지금 살만한 거 봐요. 네. 그때는 운동이 재밌어서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도 궁금하다 보니까 그 잠깐 나가서 이제 막 턱걸이 하러 가는 시간이 맞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되게 쉬는 시간일 수도 있죠. 오히려 되게 쉬는 시간이고. 저도 수험 때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항상 운동해야지 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못했어요.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요? 그래서 몸이 되게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수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운동도 안 하지,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지,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지 이러니까 끝날 때쯤에는 막 피부도 뒤집어지고 살도 쪘어요. 살도 엄청 쪘어요. 제가 그 몸무게를 밝히기 좀 그렇지만 그 원래 50kg가 안 넘었었거든요. 키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50 중반까지 찍었어요. 앞자리가 바뀌었네. 네, 앞자리가 바뀌고 거의 10kg 정도 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약간 덜 빠진 채로 살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운동 중요한 것 중요하다.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수험 생활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뭔가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수험 기간이 그렇게 막 짧지만 않았어가지고 막 이렇게 봤을 때 배울 만한 게 있겠나 하시겠지만 거기서 또 깨달은 저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뭐 방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모의고사 때 이제 16페이지씩 잘 쓰던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는 막 약간 뭐 한 1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마무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 3년 동안 그런 식으로.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딱 시험, 실제 시험 당시에 이게 막 하고선 이 정도 됐다 했는데 막 이 정도면 8페이지 썼는데 5페이지밖에 안 쓰고 그럼 약간 그 감각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때는 합격하는 때는 그 이제 딱 그 부분을 진짜 중점적으로 8페이지 쓸 거 8페이지 딱 맞춰서 쓰자. 모의고사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칠 때까지. 중칠 때까지 계속 끝까지 놓지 말자. 마음 딱 먹으니까 그래도 딱 진짜 목표 한 16페이지를 딱 채우니까 진짜 그 합격권에 맞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험할 때 좀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하는 건 이제 뭐 연습했던 대로 시험 가서도 발휘를 연습했던 하면 대로. 괜찮은 점수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계속 많은 연습을 연습을 해라. 연습을 많이 해라.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윤호선님은 저는 지금은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저는 게으른 사람인데 강박이 되게 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게으른데 순공부 시간에 대한 그 강박이 있어서 하루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건강도 못 챙기고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이 노무사 시험이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루틴화해서 잘 수행만 하면은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그래서 수험 생활을 뭐 즐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좀 외롭고 좀 힘들게 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빨리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동차 때도 제가 되게 소수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엄청 소수점으로 떨어져가지고 되게 좀 놀랐었는데 근데 6회 때는 게으른데 강박이 있으니까 공부 시간은 안 나오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막 되게 좀 힘들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건 잘했다? 이런 거는 수험생들이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학원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스윙스님이 그 스윙스님이 많이 하시는 거. 그 스윙스님이 보면은 그 대기실에 포스트잇 엄청 이렇게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런 건데 저도 그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요? 어떤 식으로 체면을 껐어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 괜히 수험할 때는 뭔가 내 인생이 되게 실패한 인생 같고 뭔가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되게 암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되게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험에 열중해서 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수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막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포스트잇에다가도 쓰고 또 뭐 내가 원하는 미래상도 포스트잇에다가 쓰고 해가지고 책상 앞에다가도 다 붙여놓고 뭐 문이나 이런 데 눈에 보이는데 붙여놓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저는 그걸로 약간 멘탈을 잡았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게 붙은 노무사에 대한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아, 참 이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선 합격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직업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필드에 들어와서 이제 실무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그 기대한 보람이 있다.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 그래도 개인 수치로 따지자면 뭐 그냥 95% 정도는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개업 노무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 측면에서도 좋고, 그죠. 그리고 이게 내 일이라는 생각에 약간 그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지만 앞으로 좀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10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네. 노무사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한 70%에서 한 80%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든 부분들도 많잖아요. 맞죠. 이게 전문직이라는 직업이 결국에는 영업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막 나오지 않은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직업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더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짜짜. 오늘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더 물어봐 주세요. 네, 답변 달아드릴게요. 안녕. 안녕.